네,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과 헌법 개정의 역사를 살펴볼 겁니다. 이 헌법 개정의 역사는요, 주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선출 규정과 관련된 헌법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 과정들을 살펴볼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수업을 하다 보면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요. 정치적인 측면을 위주로 수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특정 대통령의 독재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만 이야기하고 어떤 경제 성장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은 강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모든 역사적 인물은 공과 과가 함께 존재하고 특히나 대한민국 현대사에서는 그런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 1대 대통령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 재헌국회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대통령 선출과 관련된 헌법들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간선제, 즉 국회의원이 뽑게 되고 임기는 4년, 그리고 중임제 2번까지 연임이 가능하도록 재헌국회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의 미국과 비슷한 대통령 선거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결과 1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하지만 문제는 6.25 전쟁 직전에 치러진 2대 총선이었습니다. 여기서 반 이승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이 대규모로 당선이 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2대 대통령 선거에서 간선제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전쟁 중이었던 1952년 일명 발췌개헌이라고 불리는 1차 개정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게 됩니다. 전쟁 중이다 보니까 간선제보다는 직선제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조금 더 유리한 대통령 선출 규정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2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이제 2대까지 2번 대통령을 역임을 했으니까 이승만은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헌법에 따라. 하지만 2차 개정, 일명 4.4.5입 개헌이라고 불리는 이 개헌을 통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게 됩니다. 원래 이 4.4.5입 개헌은요, 2차 개헌은요, 처음에는 부결됐어요. 총 의원이 203명인데, 이 203명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됩니다. 이 3분의 2 이상은 136명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한 표, 찬성 의원이 135명이 나와서 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수학의 논리인 4.4.5입, 즉 반올림의 논리가 적용이 돼요. 즉 203명의 3분의 2는 정확하게 136명으로 나눠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정확하게는 135.3333 이렇게 나오는데 135.3333 이상이니까 136명이 통과의 최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올림의 원칙에 의해서 0.3333명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버려야 된다. 반올림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 135명 이상만 돼도 이 헌법은 통과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이제 이승만 계열에서 들고 나옵니다. 결국 이 4.4.5입 개헌이 통과가 되고요. 중임 제한은 철폐가 돼서 3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거죠. 4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서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대 대통령 선거가 대규모 부정선거였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승계권 당시에 나이가 많은 노령이었기 때문에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 이기붕, 이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부정선거를 단행을 합니다. 3인 1조로 투표를 한다거나 경찰이 지켜보게 하고 혹은 투표함 자체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단행을 했고요. 결국 참지 못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1960년 4.19 혁명이 발생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혁명, 민주화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국민이 원하면 물러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대통령직에서 하야, 즉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요. 3차 개정을 통해서 다시 대통령 간선제로 바뀌고요. 의원 내각제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대통령은 있으나 실제로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주도하는 정치 형태가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간선제로 윤보선 4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지만 실제적인 주인공은 국무총리였던 바로 장면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장면 정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 정부 시절에는 4차 개정도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처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정부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돋보이는 업적이나 활약을 하지 못했고 결국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군사정변이 발생을 해서 군인들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당시의 지도자였던 박정희는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이제 무질서한 사회의 상황을 진정시킨 후에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요. 그리고 헌법을 개정을 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다시금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이제 민간인으로 군인의 옷을 벗고 민간인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서 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거죠. 연달아 6대 대통령까지도 당선이 됩니다.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4.4.5입 개헌은 초대 대통령의 한 해였기 때문에 이승만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었고요. 즉 재헌국회에서 말한 4년 중임제 2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헌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대 6대 대통령을 연달아 박정희 대통령이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6차 개정을 통해서 일명 3선 개헌을 통해서 3번까지 3선 연임까지 허용하도록 대통령 선거제도를 바꾸게 돼요. 그래서 7대 대통령으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거죠. 이제 7대까지 했으니까 3선 개헌을 통해서 7대까지 했으니까 3번을 했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7차 개정, 일명 유신헌법이라고 불리는 모든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키는 이 헌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임 제한을 철폐를 해요. 대통령 간선제로 바꾸고 직선제에서 임기는 6년 그리고 연임 제한을 완전히 철폐를 해서 이제 유신 독재 체제를 성립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8대 대통령으로 박정희가 당선이 됐고요. 9대 대통령으로도 간선제에 의해서 당선이 됩니다. 이 9대 대통령까지 총 5, 6, 7, 8, 9 5번의 대통령을 역임을 하면서 독재 체제가 점점점 공고해져 갔고 이것에 대해 반발하는 시민이나 정치 세력들의 반발도 점점 커지게 돼요. 결국 1979년 11.6 사태에 의해서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이 독재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선된 것이 10대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최규하 대통령은 약 1년 정도밖에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신군부 세력이 12.12 사태를 일으켜서 다시 한번 군인들이 국정을 장악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군인들의 정권 장악에 반발을 하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군대를 동원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함으로써 정권을 장악하고 대통령 간선제에 의해서 11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헌법 개정 작업에 착수를 합니다. 8차 개정을 통해서 간선제는 유지하되 단임제 그리고 임기 7년의
대통령 선거 선출 규정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뀐 헌법에 따라 12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인 1987년을 맞이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 말이기도 한데요. 이 해 무슨 일이 있었냐? 첫 번째로 서울대생이었던 박종철이라고 하는 학생이 경찰들의 고문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경찰들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고요. 참지 못한 시민들이 진실을 요구하며 민주화 운동을 거세게 진행시키게 됩니다. 그러자 정부는 오히려 후원 조치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간선제 바꿀 생각 없다, 유지할 거다라고 못 박아서 후원 조치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되고요. 이때 또 하나의 안타까운 젊은 생명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연세대생 이한열 열사가 시위 도중 최루탄통에 머리를 맞아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민주화 열기는 더더욱 높아져만 갔고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대규모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민주항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호원 철폐, 그 다음에 독재 타도,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전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왔고요. 결국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전두환 정부는 항복을 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9차 개정, 현행헌법인데요. 9차 개정을 통해서 지금의 대통령 선출 헌법이 만들어지게 돼요. 대통령 직선제, 국민들이 뽑고, 그리고 임기 5년, 그리고 단임제라고 하는 지금의 현행헌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뀐 헌법에 따라 13대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 직선제로 치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 바로 전두환의 후계자였던 군인 출신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민주화를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는 이루어냈지만 정권 자체는 바뀌지 않았던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민주화 인사였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김영삼은 이 노태우 계열의 여당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소야대의 그 정국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합당을 해서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대 여당의 중요한 정치적 인사로 떠오른 김영삼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는 거죠. 한편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이 남북 관계가 크게 개선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고요.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돼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양측 정부 당사자가 만나서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교류와 협력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게 바로 김영삼인데요.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제도 확대 실시해서 지금의 지방자치제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경제성장 추구 속에서 IMF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외환위기로 인해서 IMF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되고 우리나라 경제는, 국내 경제는 이제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제 전국을 운영해 가는데요. 이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은 선거에 의한 최초의 평화적 여야 교체였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요. 이제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게 되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6.15 남북 공동선언도 하게 되고 이산가족 상봉체계 금강산 관광도 실시하게 됩니다. 이른바 햇볕 정책이라고 불리는 대북 정책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까지도 수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노무현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요.
권위주의를 타파하려고 했던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을 했지만 오히려 반발에 부딪히면서 대통령 탄핵 사태도 맞이했고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과의 평화적인 교류를 김대중 정부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계승해 나갑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이승만 정부 시절 중단되었던 친일 인사에 대한 어떤 처벌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승만 정부 때 친일 인명사전을 편찬을 해서 친일, 독재 등의 과거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 경제를 중시했던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4대강 산업을 2008년부터 추진했고요. 2010년에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인데요. 기대보다는 사실은 실망이 컸죠.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통령 중 최초로 탄핵당했다라고 하는 불명예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업적과 평가는 아직은 이제 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우리나라 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되어 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선생님이 꼭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직선제가 정말 선대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면 이 선거권을 소중히 생각하고 꼭 잊지 말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